사사키는 실패한 회사원이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작은 새를 입양하기로 결심하고 그 새가 사실 강력한 마법사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그는 가장 강한 마법사가 되겠다고 맹세한다. 사사키는 평범한 샐러리맨으로 지루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중년의 위기를 겪으며 새를 애완동물로 입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새는 다른 세계에서 온 강력한 마법사였고 사사키에게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합니다. 이야기는 사사키가 출근 준비를 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의 후배가 보고서 작성에 도움을 요청하자 사사키는 더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대신 해주겠다고 제안하며 후배에게는 다른 일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한 소녀가 자신이 새로 입양한 고양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사사키는 흥미를 가집니다. 후배는 퇴근 후 식사를 하자고 제안하지만 사사키는 예산이 빠듯하다며 거절합니다. 집에 돌아온 사사키는 이웃과 인사를 나누고 저녁에는 귀여운 애완동물 동영상을 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다음 날 그는 애완동물 가게에 들러 고양이와 강아지를 구경하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 놀랍니다. 낮은 월급 때문에 꿈꾸던 애완동물을 가질 수 없다는 점에 불만을 토로하던 사사키는 가게에서 귀여운 새 한 마리를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새의 귀여움에 매료되어 새장에 넣고 곧 다가올 40번째 생일을 앞두고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다는 점에서 애완동물을 입양한 것이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사키는 새에게 이름을 지어주려고 하지만 그 순간 새가 먼저 자신을 피카를로라고 소개하며 자신이 다른 세계에서 온 위대한 마법사라고 말합니다. 사사키는 놀라지만 몇몇 새들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별다른 의심 없이 피푸스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사사키는 피푸스에게 무엇을 먹고 싶은지 물어보자 피푸스는 가게 주인이 세계 최고의 음식이라고 한 곱의 쇠고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사사키는 애완동물에게 최고의 음식을 주고 싶지만 그 음식을 살 여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피푸스는 돈을 더 많이 벌기만 하면 된다고 대답합니다. 피푸스는 갑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 독백을 시작하고 사사키는 이를 경청합니다. 피푸스는 자신과 협력하면 더 이상 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며 사사키에게 협력을 제안합니다. 사사키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끝까지 해보기로 결심하고 피푸스를 풀어줍니다. 피푸스는 이제 사사키의 몸을 그르드로 사용해 자신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하며 작은 새의 몸보다 훨씬 낫다고 덧붙입니다. 피푸스는 갑자기 자신이 태어난 세계로 사사키를 순간이동시키고 그들은 베트리움이라는 평화로운 도시에 도착합니다. 다음 날 사사키는 출근하고 동료는 그가 어떻게 지연된 모든 기차에도 불구하고 일찍 도착했는지 궁금해하며 대화를 시작합니다. 동료는 사사키에게 자신의 새로운 사업에 동참해달라고 제안하지만 사사키는 애완동물을 키우기 시작해 삶이 바쁘다며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합니다. 사사키는 피푸스의 세계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회상합니다. 순간이동 마법 덕분에 사사키는 일찍 출근할 수 있었고 스트레스 없이 프로젝트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사키는 슈퍼마켓에 들러 물건을 사고 그것을 다른 세계에서 팔아 엄청난 금액을 벌게 됩니다. 그는 마크라는 귀족에게 자신의 상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기로 약속하며 그와의 협력 관계를 이어갑니다. 사사키는 두 세계를 오가며 귀족들에게 물건을 팔고 피푸스와 함께 마법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그들은 시내를 거닐다가 한 직원이 레스토랑에서 쫓겨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사사키는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고 어릴 때부터 훌륭한 요리사가 되기 위해 훈련해왔으나 동료들의 질투로 인해 레스토랑의 돈을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해고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사키는 그의 상황을 생각하며 함께 레스토랑을 열자고 제안하고 마크에게 필요한 장비를 요청합니다. 그들은 결국 마을 중심부의 귀족 지역에 레스토랑을 열게 되고 프렌치는 첫 월급을 받으며 감동하며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합니다. 사사키는 다른 세계에서 계속 마법을 연습하지만 순간이동을 마스터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한편 사사키는 귀족들이 여가 시간에 사냥을 즐긴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사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쌍안경과 스위스아미 나이프 같은 물건들을 구입해 귀족들에게 판매하고 곧 도시의 영주가 그를 만나기로 결정합니다. 다른 귀족들과 달리 영주 멜러는 거래에 신중을 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사키는 멜러와의 협상에서 고급 품질의 물건을 제공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멜러는 그가 가져온 물건들이 그의 대륙에서 흔한 것인지 아니면 고급 품질의 것인지 묻습니다.
사사키는 그 물건들이 특별하며 그의 대륙의 특권층만이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멜런은 사사키가 중요한 귀족일 것이라 생각하고 그에게 상당한 신분의 사람인지 묻습니다. 사사키는 귀족임을 거짓말하다가 들킬까봐 자신이 조난 후 이 대륙에 온 장인이고 물건들은 그가 가지고 온 샘플이라고 설명합니다. 멜런은 사사키가 자신의 물건을 팔 수 있도록 허락하지만 거래에서 우선권을 가지겠다고 합니다. 사사키는 멜러와의 관계를 통해 도시의 영주와 연결을 구축하는 데 성공합니다. 현실 세계로 돌아온 사사키는 오늘이 후배의 송별회라는 것을 깨닫고 후배는 사사키에게 새로운 회사에 합류해달라고 하지만 사사키는 거절합니다. 후배는 그가 최근 며칠간 훨씬 활기차 보였다고 말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사키는 마법을 사용하는 남자가 여자를 공격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얼음 마법으로 개입합니다. 얼음이 남자의 몸에 퍼지자 사사키는 남자가 죽을 것 같아 걱정하지만 그 여자가 그의 얼음을 녹여줍니다. 그녀는 그가 사이킥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그를 등록시키기 위해 동행하라고 말합니다. 사사키는 집에 들러야 한다고 말하고 그녀는 옷을 챙기라고 조언합니다. 피푸스는 그녀가 만화가 많지 않으며 마법을 사이킥이라 부르는 것으로 보아 그녀의 능력이 피푸스의 세계와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사키는 피푸스와 함께 집을 나서고 이웃이 그에게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지만 사사키는 바쁘다고 말하며 다음 기회에 이야기하자고 합니다. 사사키는 소녀와 만나면서 지체된 것에 대해 사과하며 애완동물을 데려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하시사키라며 자신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합니다. 그녀는 사이킥 능력은 마법사와 비슷하지만 자발적으로 나타나며 10만 명 중 1명만이 이러한 능력을 발현한다고 설명합니다. 하시사키는 물을 조종하고 온도를 조절할 수 있지만 창조는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이러한 능력들이 위험할 수 있어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자신은 그런 사람들을 제거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사이킥 능력이 발현되면 일본의 비밀 조직인 감독기관에 등록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조직은 극소수의 사람만이 그 존재를 알고 있다고 합니다. 커다란 건물에 도착한 하시는 사사키가 이곳에서 일하게 될 것이며 훈련 중에 업무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사사키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사사키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하나의 마법만 보여줍니다. 그가 아무것도 없이 얼음을 창조하는 것을 보고 하시는 흥분합니다. 그녀는 물을 조종할 수 있지만 창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들의 능력이 잘 어울릴 것이라고 생각하며 기뻐합니다. 그러나 사사키는 일중독자와 파트너가 되는 것에 대해 걱정하며 자신은 모험적인 성격이 아니라고 말하려 하지만 하시는 열심히 일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상기시킵니다. 그는 자신의 약속을 떠올리며 다른 세계로 전송해달라고 피푸스에게 요청하려 하지만 그 장소가 카메라로 둘러싸여 있을까 걱정하여 밖으로 나가기로 합니다. 피푸스는 그들이 미행당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사사키는 다른 세계에 있는 자신의 연락처들에게 지연 사실을 알리려고 생각하며 피푸스는 그의 세계에서 1시간이 이곳에서는 몇 분에 불과하므로 그가 화장실에 간 동안 다른 세계에 다녀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다른 세계에 들어가 사사키는 마크에게 다음 협상이 지연될 것이라고 알리고 프렌치에게 그의 월급을 지급합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사사키는 아침 6시에 하시사키가 그의 문을 두드리며 임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상사와 이야기하기를 원하며 아쿠츠라는 감독관을 만나게 됩니다. 아쿠츠는 그에게 훈련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며 항상 가까이 두어야 하는 스마트폰을 주며 이 전화기를 통해 긴급 임무에 대해 알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사사키를 약간 걱정하게 만들지만 그는 GPS를 추적할 수 없도록 다른 세계에 전화기를 두고 이를 우회할 계획을 세웁니다. 사사키는 1년의 의료 검사를 받고 훈련을 받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사사키는 한 소녀가 쿠키를 주지만 곧 귀여운 대학생 이미지를 벗고 그녀가 얀델의 사이코패스임을 밝히며 사사키에게 하시사키와 사귀고 있는지 묻습니다. 사사키는 그녀가 상사일 뿐이라고 부인하며 회사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빠르게 인사를 하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피푸스는 이상하게 흥분한 상태로 사사키는 그를 데리고 거리로 나갑니다. 피푸스는 누군가가 낮 동안 그의 집에 들어와 장치를 설치했다고 알려줍니다. 사사키는 그들이 그를 감시하기 위해 카메라나 도청 장치를 설치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집에 돌아와 장치를 제거하고 아쿠츠와 전화로 이야기하며
자신의 집에 더 이상 장치를 설치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쿠츠는 이것이 새로운 조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테스트였으며 사사키가 그것을 통과했다고 설명합니다. 아쿠츠는 회사가 충성스럽고 유능한 요원을 필요로 한다고 설명하며 통화를 끝냅니다. 피프스는 그들이 아쿠츠를 주의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사사키는 다른 세계에서 마법을 연습하며 피프스는 그의 빠른 진전에 놀랍니다. 피프스는 중급 마법을 이렇게 쉽게 배울 줄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사키는 이것이 그리 대단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피프스가 공유한 힘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피프스는 이 세계의 마법사들이 중급 마법을 배우는데 수십 년이 걸린다고 강조하며 몇 주 만에 그것을 해낸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후 사사키는 자신의 진전을 기록하며 오늘의 수업에서는 치유와 번개 마법을 배웠다고 적습니다. 피프스는 그의 헌신을 칭찬하지만 사사키는 주문을 외우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피프스는 그에게 그림을 사용하라고 제안하고 사사키는 애니메이션과 게임을 떠올리며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피프스는 그의 손에 이미 하나가 있다고 밝히며 그림이란 마법을 저장하는 아이템의 일반적인 용어일 뿐이며 종이와 잉크로 만들어질 필요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의 휴대폰도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사사키는 이에 매우 기뻐하며 이제 마크를 만나야 할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 후 프렌치가 만든 음식을 먹자고 제안합니다. 마크와의 만남에서 사사키는 워키토키 몇 개를 협상하며 마크는 그것을 놀랍게 여깁니다. 하지만 사사키는 그것들이 연료로 작동하며 충전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마크는 여전히 감명을 받아 배터리 하나당 100골드를 제안합니다. 사사키는 그의 제품이 잘 받아들여져 기쁘고 재고의 발이 무기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크는 물건을 제공해줘서 고맙다고 말하며 최근의 지연에 대해 사사키가 사과하지만 마크는 개의치 않고 상황이 안정되었는지 묻습니다. 마크는 더 많은 재고가 있는지 물으며 모든 재고를 구매하고 싶다고 제안합니다. 사사키는 이유를 궁금해하며 묻자 마크는 멀 여왕이 좋은 제품을 보면 전부 사들이라고 명령했다고 밝힙니다. 그러나 마크는 사사키에게 속삭이며 이웃 국가와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 진짜 이유일 수 있으며 이는 더 큰 사건의 전조일 수 있다고 경고하며 사사키에게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식당 밖에서 프렌치를 만나고 사사키는 사업이 잘 되고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그는 프렌치에게 한 달치 급여를 주고 프렌치는 그 금액에 놀랍니다. 사사키는 또한 새로운 레시피 목록을 전해주며 배우도록 합니다. 프렌치는 식사를 하러 가자고 제안하고 둘은 프렌치의 음식을 즐기며 기뻐합니다. 이후 그들은 현대 세계로 돌아옵니다. 다음 날 아침 사사키는 하시사키에게서 임무에 관한 전화를 받고 깨어납니다. 그녀는 그가 감독관의 통지를 받았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휴대폰을 확인하고 여러 통의 부재 중 전화를 발견하여 서둘러 출근합니다. 도착하자마자 하시사키는 그가 항상 준비되어 있지 않음을 꾸짖으며 에이전트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하게 만듭니다. 몇몇 베테랑들이 다가오고 감독관은 그들을 새로운 동료에게 소개합니다. 사사키에게 인사를 한 후 그들은 하시사키에게 보모 역할을 잘하라며 놀리면서 먼저 간다고 말합니다. 감독관의 사무실에서 그들은 등록되지 않은 사이킥 사용자들을 체포하는 작전에 대해 설명을 듣습니다. 사사키는 단지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되는 것인지 질문하지만 감독관은 그들이 조직화된 그룹이며 그중 한 명이 자신의 능력으로 피해를 일으켰다고 설명합니다. 사사키는 그들 중 하시사키를 공격했던 남자를 알아보고 감독관은 그들이 이들의 은신처를 발견했으므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체포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임무를 향해 가는 길에 사사키는 긴장하지만 하시사키는 그가 직접 싸우지는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킵니다. 사사키는 그녀가 두렵지 않은지 묻지만 그녀는 높은 위험이 더 큰 보상을 가져다 준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의 지원을 기대하지만 사사키는 단지 이 일이 산재보험이 되는지에 대해서만 걱정합니다. 그들은 장소에 도착하고 모두가 준비에 들어가며 사사키는 보호막 기술을 배우지 않은 것을 후회합니다. 아쿠츠 감독관은 이동본부에서 작전을 지휘하며 곧 진입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은신처에 들어가자마자 그곳이 비어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만 하시사키는 불길한 예감을 느끼고 떠나자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통신기에서 비명소리가 들리고 본부와의 연락이 끊깁니다.
군인들은 공포에 빠지고 곧 볼링핀이 그들의 머리 중 하나를 짓밟습니다. 볼링공과 핀이 공중에 떠오르며 토네이도를 형성하고 하시사키는 그들이 함정에 빠졌음을 깨닫습니다. 사사키는 적이 바람을 조종하는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방 안에서 바람의 힘을 느끼지 못하자 그것이 텔레키네시스라고 결론짓습니다. 군인들은 그들이 고급 사이킥 사용자들과 맞닥뜨렸음을 깨닫고 비명을 지르며 몇몇은 도망치지만 날아다니는 물체들이 여러 명을 쓰러뜨립니다. 한 군인은 토네이도에 에너지 공격을 가하지만 효과가 없습니다. 사사키는 겁에 질리지만 하시사키는 그의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녀가 전진하자 사사키는 얼음 송곳을 발사합니다. 하시사키는 빠르게 얼음을 물로 바꿔 방패를 만들어 자신을 방어합니다. 그들은 방어적인 자세를 유지하며 그들의 동료 중 한 명이 사이킥에 의해 들어 올려지며 떨어지기 시작하지만 하시사키는 물로 그의 낙하를 완화합니다. 상황이 악화되자 그녀는 사사키에게 도망치라고 명령하지만 사사키는 그녀가 지쳤으며 물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남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그녀를 버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시사키는 그를 점점 더 존경하게 되지만 사사키는 탈영병이 되는 것은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그들은 목소리를 듣게 되고 한 사이킥 소녀가 모습을 드러내며 이렇게 좋은 싸움을 기대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시사키가 공중에 떠오르기 시작하지만 떨어질 때 물을 사용해 스스로를 구합니다. 그녀는 빠르게 물을 얼음으로 변환시켜 그 소녀를 놀라게 하며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하시사키는 그녀를 공격하지만 소녀는 쉽게 피합니다. 하시사키는 공격의 연속을 준비하지만 소녀는 계속 피하며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녀는 하시사키를 만지며 하시사키가 어떻게든 기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소녀는 그녀의 소중한 능력 때문에 하시사키를 죽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녀는 사사키를 향해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 하시사키를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사사키는 임무의 전면적인 실패와 그의 부대의 패배를 깨닫고 자신을 드러내기로 결정합니다. 사이킥 소녀는 그가 낯선 얼굴임을 알아차리며 사사키는 자신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그를 좋아하지 않으며 그가 하시사키의 물 공급원임을 빠르게 깨닫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효율성을 인정하며 사사키는 다시 상황을 재정비하려고 노력하며 그녀의 능력을 칭찬하고 정보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는 그녀의 그룹 이름에 대해 묻지만 그녀는 그의 무지에 놀라며 미소를 짓고 그가 신입임을 깨닫습니다. 사사키는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밝히려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가 침착함을 느끼고 사사키는 정보를 얻지 못할 것을 깨닫고 헤드폰을 벗고 주문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소녀를 혼란스럽게 하지만 곧 위험을 감지합니다. 번개가 그녀를 향해 다가오자 소녀는 놀라게 됩니다. 더 많은 물체가 사사키에게 던져지지만 그는 피하며 그 방향으로 번개 마법을 시전해 숨겨진 사이킥 2명을 쓰러뜨립니다. 소녀는 그가 누구인지 질문하고 그는 그저 신입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소녀에게 보았던 일을 비밀로 하고 모두가 떠날 수 있도록 무승부를 제안합니다. 소녀는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그들의 그룹에 합류할 것을 제안하지만 사사키는 다수에 따르는 것을 선호하며 거절합니다. 그녀는 그의 능력을 갖고 싶으니 마음이 바뀌면 연락하라고 말합니다. 떠나기 전에 그는 그녀에게 상사들에 대해 묻고 그녀는 그들을 풀어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날이 끝나고 사사키는 적이 스스로 물러났다고 보고합니다. 아쿠츠는 그를 의심하지만 일단은 믿기로 하고 첫 임무에서 그를 위험에 빠뜨린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사사키는 해제되고 하시사키를 만나러 갑니다. 그녀는 구해져서 감사하다고 말하며 저녁 식사를 하자고 합니다. 사사키가 맥주를 주문하자 하시사키는 오렌지 주스를 주문하며 자신이 16살에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밝힙니다. 그러나 그녀는 나이가 어린 것 때문에 과소평가받고 싶지 않아서 더 나이 들어 보이게 옷을 입는다고 말합니다. 사사키는 보통 16살이라면 다른 관심사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것이 그녀의 시간을 잘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시사키는 이 일이 실제로 간단하다고 설명하며 일의 보수가 좋기 때문에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첫 임무를 기념하며 건배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사키는 이상한 아이를 만납니다. 그는 신고할까 생각하지만 서류 작업이 귀찮아 망설입니다. 결국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로 결정하지만
휴대폰을 꺼내는 순간 소녀가 사라진 것을 깨닫습니다. 갑자기 그는 소녀가 공중에 떠오르는 것을 보고 이상한 포탈이 열립니다. 소녀는 그에게 작별을 고하며 포탈을 통해 사라집니다. 사사키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궁금해하며 남겨집니다. 이 비디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들면 비디오를 좋아하고 채널을 구독하여 이야기를 계속 팔로우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